여러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라는 글자가 적힌 문자 메시지나 우편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설레는 마음과 함께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서야 하나 하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이게 되고 거울 앞에 서서 지난 세월이 남기고 간 주름의 깊이를 새삼 헤아려 보게 되지요. 우리가 동창 모임에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옛 시절의 장난기를 발견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넌 어쩜 얼굴이 그대로네라는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것. 시간은 너만 피해간 것 같아 라는 기분 좋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철없던 그 시절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 따뜻한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꺼이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제가 얼마 전 참석했던 20년 만의 대학 동창 모임도 바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고 입구에서부터 서로를 얼싸안는 반가운 목소리와 폭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청춘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리에 앉고 술이 한두 잔 돌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따뜻했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한 친구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얼마 전세로 장만했다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과 최근에 다녀왔다는 유럽의 호화로운 휴양지 인장샷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짐짓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은 이런 데서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여유가 좀 느껴지더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던 한 친구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전세살이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친구의 악에 없는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재산의 급을 나누는 비교의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창 모임은 본래 잊고 지냈던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몇 가지 최악의 행동 때문에 그 소중한 만남이 평생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씁쓸하게 되뇌곤 합니다. 역시 모임은 피곤해. 괜히 나갔나 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최악의 행동, 바로 돈 자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치한 행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우정의 바탕이 되는 평등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친구의 마음에 열등감과 소외감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어쩌면 가장 폭력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컸지요. 그런데 계산할 시간이 되자 한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다들 오랜만에 보니 너무 기분이 좋다. 그 순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박수를 치며 고마워했습니다. 와, 멋지다. 덕분에 정말 즐겁게 마셨네. 그의 호의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하고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도 세 번째 모임에서도 똑같은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맡아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속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호의를 부담스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일부러 저렇게 과시하는 거 아닌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걸까? 그 친구의 행동은 돈을 내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마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세를 지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의도치 않게 친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모임에서는 어떤 이가 두툼한 명품 카드 지갑을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꺼내 놓거나 또 다른 이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소매 밖으로 슬쩍 드러내며 요즘이요 정도는 기본이지라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즐거웠던 웃음은 멈추고 대화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아직도 자식들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데 나는 빠듯한 생활비에 한숨만 나오는데 저런 자랑을 꼭 들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씁쓸함은 모임에 오기 전 가졌던 설렘과 반가움을 모두 차갑게 식혀버리고 결국 다음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에 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자녀 문제와 노후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기에 친구의 돈 자랑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저 즐겁게 만나 옛 추억을 나누고 싶었던 순수한 자리가 어느새 서로의 지갑 두께와 사회적 성공을 비교하는 차가운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찰나의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아주 오래도록 남는 씁쓸한 흔적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창 모임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연대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이라는 무대 위에는 때로 돈 자랑보다 더 은밀하고 더 가슴 아픈 저울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자식이라는 이름의 저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최악의 행동, 자식 자랑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고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취업했어. 우리 막내딸이 드디어 결혼 준비를 시작했네. 이런 소식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잘 됐다. 이제 한시름 놓았겠네. 라며 함께 기뻐해주는 웃음이 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훈한 분위기가 어느 순간 자랑과 비교로 흐를 때입니다. 한 친구가 유난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했잖아. 연봉도 어마어마하더라고. 뒤이어 다른 친구가 질 수 없다는 듯 말을 받습니다. 우리 딸은 의대에 붙어서 곧 해외로 연수를 나간다네. 사윗감으로는 벌써부터 판검사 이야기가 오고 가. 그 순간 다른 부모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한 친구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한숨을 삼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딸 때문에 하루하루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누군가는 몇 해 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말 못할 깊은 상처를 안고 그저 친구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힘겹게 모임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친구의 의기양양한 자식 자랑은 축하해야 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악에 없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하는 깊은 자책과 고통스러운 비교를 낳으며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마음은 천근만근 더 무거워지고 다시는 이런 모임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녀를 향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 문제는 우리에게 마냥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걱정이자 아픈 손가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 이야기는 돈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정말로 축하받고 싶은 기쁜 일이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기보다 내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동창 모임은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며 점수를 매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말없이 다독여주고 자네도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참 애썼네라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식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연한 속살과도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무심코 꺼낸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식이라는 거울에 서로의 삶을 비추어 보는 아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거울을 꺼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때로 다른 어떤 자랑보다도 더 깊은 소외감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바로 배우자라는 이름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세 번째 최악의 행동, 배우자 자랑입니다. 동창 모임에 가보면 꼭 한두 번은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배우자를 동석시키고 모임 내내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의 배우자 얼굴을 보는 것도 반갑고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정성이 가득해. 이러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화답합니다. 어머, 당신도 참. 우리 남편은 요즘도 새벽마다 운동하고 집안일까지 다 도와줘서 제가 편하다니까요.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옛 친구들의 웃음소리라도 듣고 싶어 용기를 내어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저 알콩달콩한 모습은 그녀가 잊으려 애썼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로 인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더욱 아프게 깨닫게 만듭니다.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는 요즘 배우자와의 관계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다툼과 냉랭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어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평생 저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서글픈 마음과 함께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모임에 나온 친구 역시 괜히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자랑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늘 아내를 데리고 나와 모임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정말 보기 좋다라며 부러워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다른 친구들은 점점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임을 마친 뒤 몇몇 친구는 괜히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엔 안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며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집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뜨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은 수십 년을 건너온 오랜 친구들과 빛바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지금 현재의 부부 애정을 과시하고 평가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과하게 드러내는 것은 의도치 않게 친구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게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랑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묵묵히 지켜주는 조용한 존중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자랑보다 더 위험하고 모임의 신뢰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사람을 안주 삼아 시작되는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이것이 동창 모임을 파멸로 이끄는 네 번째 최악의 행동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누군가 나지막이 입을 열 때입니다. 제 요즘 사업이 망했다더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래. 그러니 성격이 저렇지. 자식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던데 이런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는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잠깐은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 가지 진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저 친구가 대상이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동창 모임이라는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은 언제 누가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어느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은 사람들이 그의 집안 사정을 이리저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마치 그를 오랫동안 분석해 온 전문가들처럼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그 친구가 돌아오자 모두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그 차가운 느낌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2번 다시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곳을 보이고 말았다는 배신감에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던 겁니다. 험담은 단순히 한 사람을 흉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까지 침묵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그 뒷담화에 동참한 듯한 찝찝한 죄책감을 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다음 모임에 다시 모였을 때는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가는 모임은 칭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좋은 기억을 주고받는 모임은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지만 험담이 오가는 모임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험담은 순간에 웃음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임이라는 튼튼한 배의 바닥에 구멍을 내는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의 단점이 보일 때는 잠시 입을 닫고 대신 그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자리에 없는 친구의 뒷이야기 대신 그의 안부를 묻고 격려와 칭찬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우정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동창 모임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 뒤에서 오가는 칼날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악의 없는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임 전체의 즐거운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동창 모임을 망치는 5번째 최악의 행동, 분위기를 깨는 무심한 언행입니다. 동창 모임의 본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빛바랜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마치 오랜만에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각자의 삶이라는 악기를 들고 모여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악보를 함께 연주하며
따뜻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마디 말과 몇 가지 행동이 그 아름다운 연주를 순식간에 멈추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술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술이 몇 잔 돌기 시작하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평소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필터 없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농담처럼 말합니다. 야, 너 옛날에 그렇게 공부 못했잖아. 그런데도 용케 그 회사에 붙어 있네. 진짜 용됐다? 말하는 사람은 아마 칭찬 반, 농담 반으로 건넨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겨우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의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노력을 순식간에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깎아내리고 학창 시절에 잊고 싶었던 열등감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참석한 자리에서 옛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날의 모임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젊은 시절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농담 삼아 꺼냈습니다. 너 그때 크게 망해서 한동안 고생 좀 했잖아. 아직도 그 후유증 남은 거 아니야? 몇몇은 분위기를 맞추려 어색하게 웃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다시는 모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농담을 던진 사람은 아마 정말 가볍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잊으려 애썼던 상처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어 발가벗겨진 듯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술 기운에 감정이 격해져 불필요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특히 정치나 종교처럼 민감한 주제에 불이 붙으면 수십 년 우정에도 금이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모임은 즐겁자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몇 마디의 무심한 언행으로 인해 따뜻했던 웃음은 사라지고 어색한 긴장감과 불편함만 남게 됩니다.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대화 주제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기, 바로 그 따뜻한 분위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아픈 과거를 함부로 들추지 말 것.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농담은 삼갈 것. 정치나 종교처럼 친구 사이에 금이 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는 피할 것. 그리고 술기운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 것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모임을 즐거움으로 채우고 작은 말 한마디가 모임을 불편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어쩌면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서서히 멍들게 하고 결국 모임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숨은 이유, 바로 존중 없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동창 모임을 메마르게 만드는 마지막 6번째 잘못입니다. 존중 없는 태도는 돈 자랑이나 험담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찬물에 옷이 서서히 젖어 들어가듯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에 차가운 한기를 남깁니다.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끊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예전에 들었어. 다음 사람 이야기 들어보자. 에이, 그건 별거 아니네. 내 이야기를 들어봐.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진다는 생각에 그는 결국 조용히 웃기만 하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심함이라는 이름의 존중 없음입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고민을 나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루하다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순간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은 아, 나는 이 자리에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구나 하는 깊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서 다시 그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존중 없는 태도는 남의 말을 끊는 것, 작은 의견을 무시하는 것, 다수의 농담에 소수가 소외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의 어려움을 가볍게 치부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동창 모임은 서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존중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작은 변화라도 알아봐주는 눈, 그리고 내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있다는 따뜻한 태도. 이 세 가지만 지켜져도 우리의 모임은 언제든 다시 모이고 싶은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돈이나 명예보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그 마음을 더 깊이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화려한 자랑도 남을 깎아내리는 우월감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한 인연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험담, 분위기를 깨는 언행, 그리고 존중 없는 태도. 이 6가지는 순간의 즐거움이나 자기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친구를 향한 존중의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오래도록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결코 잃지 말고 간직해야 할 가장 값진 자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언제나 서로를 향한 웃음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